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 고주부입니다. 금일 증시가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 규제 칼춤, 기사 보시면 빅테크, 사교육에 이어 부동산 정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지금 강력한 규제 시행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교육 업계 자체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분야까지 규제가 계속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저런 규제들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규제를 하지 않겠죠. 중국 정부가 뭐 바보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를 마무리할 텐데 아마 부동산의 규제는 증시에는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면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할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고 그게 부동산으로 가면서 이제 주식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너무 낙폭과대에 의한 그 저점을 형성하긴 했는데요. 이게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돛지 형태가 나온다면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점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밀리는 흐름, 조금 떴다가 이렇게 밀리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된다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제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지금 바닥을 깨겠죠. 깨고 아마 121선은 일단 지지하면서 여기서 지지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할지가 결정되겠죠. 일단 가능성은 하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점을 다지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락하진 않겠죠. 중증시 이 정도 많이 하락한 거고요.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부분이 깨질 수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쐐기형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계속 강세에서 지금 고점을 치지 않은 상태고요. 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는 상태고 원유도 다시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7월에 있는데 지금 기사가 델타 변이 리스크 우려 FOMC 테이퍼링 늦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래놓고 만약에 이제 파월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테이퍼링을 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한다면 증시에는 또 악재가 되고 그것을 빌미로 추가적인 하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코스피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겠죠. 증시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몰빵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이고요. 계속 저저번 시황에서도 현금 확보 그리고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 지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저점이 잡히면 그때 비중을 실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계속 지금 그 시황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을 하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진정한 하락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아직.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하락만 한 적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때 18년 1월부터 이 코로나 때까지 2000년 3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했어요. 중간중간 반등도 있긴 있었지만 주구장창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있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감안하시고, 이 기간이 2년이면 한번 물리는 경우에는 손절도 힘들어요. 2년 동안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거 2년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셔도 되는데 뭐 못 버티시면 이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 주식이 하락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종목 이야기 하느라고 좀 말씀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일단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또 저점을 잡히면 또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셔도 이게 계속 양봉만 나왔거든요. 양봉.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양봉은 길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 봉이 짧아지면서 상승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